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무서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건강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이제 일주일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9월 중에 가장 안 좋은 한 주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항상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전저점을 깨버렸고요. 그나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다우라든지 지금 S&P 500은 전저점을 깼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 나스닥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이 1500을 그나마 근근히 지켜주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특히 뭐 뒤에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악재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도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줬었는데 예. 결국엔 아무 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연준이 그 영란은행처럼 야 경우에 따라서는 피봇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샥 이렇게 풍겨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와당창 다시 좀 무너지는 이런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여전히 약세장이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장은 좀 악몽 같았고 그럼 이제 10월장이 왔는데 그럼 10월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일단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장은 9월달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이유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영상에서 또 막판에 좀 다뤄볼 거는 테슬라 AI 대회와 관련된 리뷰인데요. 뭐 아주 간단한 리뷰입니다. 특별하게 막 기대를 모았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테슬라의 AI 데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뭐 로봇 휴머로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좀 나오기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또 리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 캐시메이커는 전신자라고 해서 항상 강조드리죠. 예, 전기차, 신재생, 그 다음에 자동화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AI 데이에서 나왔던 휴머로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고 우리 채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이제 그쪽에 관련돼서 좀 뉴스 그러니까 뭐 여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 관련 그 이번에 AI 데이 리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시각에서 보는 또 리뷰도 한번 전해드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음, PC 물가지표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낯설지 않았던 8월 PC 물가지표, 뭐 말 그대로 기대도 안 했죠. 기대 안 했고, 이미 이제 8월 CPI에서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8월 CP 역시, PC 역시도 그렇게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건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득과 관련된,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건 이거죠. 예, 물가 얼마나 상승했냐는 건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6점이 뭐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확실하게 낮아졌어요. 이거는 낮아졌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아졌다라는 거. 예, 시장의 예상은 한 6% 정도였는데 6.2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8월 이제 CPI 지표에서도 알 수 있었던 거니까 크게 뭐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코어 CPI가 올라갔다라는 거. 코어 이제 이 시장 예상은 4.7 그러니까 전월과 동일할 거다라고 했는데 4.9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CPI 지표에서 나왔던 일이니까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알고 있었던 정도다라는 거고요. 세목별로 보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물가 지표를 좀 자극시켰던 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CPI와 다른 건 이제 주거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PC는 좀 약간 이 세분화가 좀 많이 돼 있죠. 좀 골고루 좀 분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주거비 쉘터 비중이 40%좀 차지하니까 그쪽이 조금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특히 또 CPI 같은 경우는 도심 소비자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다 보니까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또 주거비 자체가 렌탈 비용 자체가 원래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많이 이제 주거비 쪽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PC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도심 뭐 그다음에 뭐 시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표본을 맞추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근데도 중요한 건
이 PC 물가 지표를 봤을 때 굿즈, 내구재, 비내구재, 특히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재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 요 부분은 이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결국에는 래깅 지표고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의 서비스라든지 운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재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두 달 차이의 시차를 두고 확실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도 걱정하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건데 이게 다시 이렇게만 안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 서비스업 관련 부분에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거비에 어찌 보면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쉘터 그러니까 렌탈 비용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는 어쨌든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는 이제 좀 상단은 좀 막힐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런 굿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업 재고가 쌓여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굿즈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물론 연준이 예상하는 것만큼 아주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 그렇다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9월 FMC 회의보다 더 연준이 여기서 매파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11월 FMC 회의는 결국에는 9월 FMC 회의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다라면 그런 걸 감안하면 악재는 상당 부분 녹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건데 이거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란은행이랑 트러스의 조합이 단짠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BOE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 트러스는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계속 안 꺾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세안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문제는 이거였어요. 영단은행이 그러면 왜 다시 국채 시장을 매입을 하면서 개입을 했냐라는 건데 아니면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LDI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이제 연금 펀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는 그거죠. 채권 금리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치하기 위해서 영국 이제 주요 이제 연금 펀드들은 이제 이 채권 선물을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채권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선물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털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로스컷이 나오는 거죠. 로스컷이라고 마진콜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캐시콜 그러니까 마진콜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이 해지를 했던 것 쪽에서 마진콜이 나오고 그게 털리죠. 그럼 그게 털리면서 이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는 매도 포지션으로 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 포지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매도 물량이 또 우르륵 청산 나오고 또 그 물량 때문에 또 다른 또 해지 포지션이 또 청산되고 또 이제 우르륵 또 그 물량 나오면서 또 청산되고 이런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총 해지했던 총 물량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2천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걸 못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영국의 연기금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리만 사태급으로 그러니까 이 사태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이제 채권 매입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어쨌든 그 영국의 이런 이 지금의 이 사태,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의 급등을 좀 막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영국발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러스가 결국에는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어찌 보면 재정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영란은행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짠 조합이 돼버렸어. 단짠 조합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파운드와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영국 국채 금리 상승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만 이거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단짠 조합이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살짝은 좀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 한정. 그러니까 11월 달 한정이죠. 11월 달 한정 정도로 왜냐하면 11월 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이 트러스발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되면 또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어쨌든 11월 달까지는 좀 봉합을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의외의 조합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런 단짠 조합은 의외에서 나오잖아. 아, 이게 맛있겠어 했는데 막상 해보면 맛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험적인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거. 지금 결국에는 이걸 막아섰더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어요. 원래는 이렇게 팍 꺾였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과정 2025년인데 지금 요 부분을 조금은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경기 성장률은 어쨌든 재정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영국입니다. 조금 더 올라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결국에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좀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더디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4분기까지는 급한 분을 좀 꺼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만약에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12월 통화 정책이 만약에 바뀌잖아요. 만약에 바뀌면 이거는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트러스가 좀 영국이 조금 실험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게 제 박살 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나중은 모른다라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몰라. 야, 미국이 피봇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패드가 피봇을 해버리면 지금 트러스의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선택은.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거 좀 궁금하다, 나도. 저도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예, 조금 진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한정적이다. 11월 달까지만 좀 봉합이고 11월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영국발 리스크가 한 달 정도는 어쨌든 봉합했다라는 거는 10월 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너무 힘이 없이 무너져 버렸고 이게 거의 다시 10년 이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박스권 상단까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진짜. 국내 시장을 보고 막 30년씩 장기 투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미국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빼도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건데 지금 보세요. 코스피는 결국은 못 넘어갔어. 못 도망갔어. 여기서 튀어가냐 싶더니만 못 도망가고 다시 회귀를 해버렸어요. 아니 다시 10년으로 다시 돌아왔다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 원위치. 국내는.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장기 투자는 여러분 국내 걸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국. 미국 주식에 내가 한 10년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한다? 미국 주식 하세요. 국내 주식은 이슈 드리븐 그러니까 뭐 이벤트 드리븐이나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만 국내는 그런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또 좋은 시장이잖아.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벤트나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국내 주식은 이벤트나 이슈에 좀 민감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너무 좋고 하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국내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돌아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지는 상황이죠. 예.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시장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다. 예, 반대 매매가. 근데 아직까지는 더 털려야 될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 더 털려야 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상당 부분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국내 시장도 조만간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월 달보다는 10월 달 국내 시장도 10월 달은 조금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유럽 쪽은 11월까지는 좀 임시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11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발 리스크는 11월까지는 좀 임시 봉합.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 그러니까 CPI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9월 CPI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좀 잘 나오면 결국에는 좀 시장을 좀 튀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은 악재가 상당 부분 다 녹아난 가격이 좀 상당 부분 좀 프라이싱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도 위로 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CPI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업들 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 부분 좀 가격이 좀 프라이싱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안 좋잖아. 부정적인 게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도 시장을 좀 튈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달이 워낙 안 좋은 걸 지금 가격이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10월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그만한 호재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추세적인 반등을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맞을 것 같아요. 10월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월은 역시나 뭐 도망가는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10월은 그래도 9월 달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월 달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구간은 여전히 손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은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AI 데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테슬라 AI 데이에 나온 휴머로이드의 요거입니다. 동영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뭐야 이게 미쳤나 이런 이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구동만 놓고 보면 구동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거의 뭐랄까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휴보의 거의 2015년대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구동만 놓고 보면 구동.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뭡니까? AI 데이잖아요. 결국에는 요즘의 로봇이라는 건 휴머로이드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 드렸을 때 로봇은 지금은 구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동도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인지와 결국에는 판단이거든요. 인지 판단 이제 구동인데 이 지금 요 영상만 놓고 보면 구동 측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의 시장의 로봇은 결국에는 이 판단 인지를 하고 근데 인지까지도 사실은 뭐 당연히 잘 하겠죠. 인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테슬라 기술을 당연히 이제 접목을 시켰으니까 인지까지도 괜찮은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데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번 그 AI 데이는 뭐냐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요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 뭐 사무실에서 뭔가 이렇게 막뭐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긴 해. 근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이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녹화 영상분이라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뭔가를 구동을 해주고 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건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테슬라도 이런 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로봇의 AI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딱 놓고 보더라도 확실하게 테슬라는 AI의 그러니까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그러니까 제가 그 로봇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러니까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리딩 기업들이 얼마나 그 산업의 그러니까 이 진심이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 로봇이라는 거는 뭐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산업이니까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 구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가 중요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AI 데이에 테슬라가 이런 걸 내보냈다는 거 그만큼 계속 이제 이 테슬라도 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에는 로봇 산업 자체가 어쨌든 주력 산업군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여전히 로봇 쪽엔 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번 주 또 시향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8시 10분부터 실시간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